이렇게 올라와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천천히 명숙 씨가 편한 속도로 허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건 진짜 처음이라서요. 처음이라서 더 좋아요. 조심스러워서 더 느껴지니까요. 이상해요. 더 깊게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건 몸이 깨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그렇게. 움찔거리니까 저도 놀랐어요. 지금 정말 예뻐요. 그대로 천천히 계속해요. 나 움직여도 돼요? 이렇게 올라온 건. 물론이죠. 이런 기분 정말 오래간만이에요. 아니, 처음 같아요. 그리곤 내 안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물이 많은 줄 처음 알게 된 그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흐황혼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오명숙입니다. 올해 68, 서울 송파의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요.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잘 안 해요. 매일 아침마다 손주들 영상통화를 받고 저녁이면 딸아이랑 통화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거든요. 아들은 캐나다에서 교수로, 딸은 호주 멜버른에서 셋째 아이를 낳았어요. 자주 보진 못해도 매일 목소리는 들으니까 그렇게 하루가 꽉 차요. 하지만 밤이 되면 가끔 숨소리가 한 명분 부족한 것 같아요. 남편 정호 씨는 2년 전 교통사고로 먼저 갔습니다. 늘 조용하고 다정했던 사람이었어요. 말은 적지만 손끝은 따뜻한 사람. 우린 제 나이 23에 만나 결혼했어요. 사실 제가 정호 씨를 처음 본 건 제가 다니던 무용학과와 정호 씨의 치과대학과 미팅하는 친구들 모임에 따라간 날이었죠. 그 사람은 흰 셔츠에 조용한 눈을 가진 남자였어요. 첫 만남에 둘이 반해 바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우린 처음 만난 날부터 말도 잘 통하고 몸도 참 잘 맞았어요. 대학교 미팅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은 말수가 적었지만 말보다 눈빛이 따뜻했어요. 흰 셔츠 단추를 하나 더 풀고 앉아 상대방 말을 귀 기울여 듣던 그 자세. 나는 그 사람에게 조금씩 끌렸죠. 그 후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수업이 끝나면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주말이면 시내 극장에서 조조 영화를 보고 학교 앞 분식집에서 김밥 한 줄씩 나눠 먹으며 서로를 조금씩 알아갔죠. 나는 감정 표현이 서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부드러워졌어요. 말을 길게 하지 않아도 옆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의 자취방에 놀러 갔어요. 시험 기간이었고 도서관이 너무 시끄러워서 우리 집에서 공부할까? 그 말에 자연스레 따라갔죠. 작은 원룸. 창문 옆 책상엔 조명이 켜져 있었고 책과 필기 노트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둘이 나란히 앉아 공부를 하다 우연히 손이 스쳤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로 눈이 마주쳤고 그는 조용히 나의 손을 잡았어요. 나는 놀라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거든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볼에 입을 맞췄어요. 심장이 쿵 하고 울리더니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죠.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을 나누었어요. 처음이었지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그 사람의 손끝이 내 어깨를 따라 부드럽게 내려올 때 나는 숨을 삼켰어요. 봉긋한 곡선을 지나 아랫배 근처까지 닿는 그 온기에 온몸이 말없이 떨렸어요. 괜찮아? 그가 속삭였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지만 그 안엔 나를 아끼는 감정이 가득했죠. 옷을 하나하나 벗겨낼 때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내 몸 가장 깊은 곳에 그가 들어왔을 때 나는 내 안에 숨겨뒀던 감각들이 하나둘 깨어나는 걸 느꼈어요. 움찔거리는 중심, 조심스레 밀고 들어오는 그 움직임. 뺨이 붉어지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죠. 나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는 내 이름을 아주 작게 불렀어요. 명수가. 그 단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깊은 연인이 되었어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몸과 마음이 모두 닿는 사람. 젊어서 혈기왕성한 나이라서 그랬을까요? 서로를 원할 때 망설이지 않고 다가설 수 있는 사람. 공부를 하다 손이 닿기만 해도 둘 다 웃음을 참지 못했고, 계단을 함께 오르다 잠깐 멈춰 입술을 겹치곤 했죠.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해 여름방학에 함께 갔던 강릉 바닷가였어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큰 짐 하나만 들고 바다를 보러 갔어요. 지금처럼 예약 앱이 있던 시절도 아니어서 현지에서 민박집을 직접 찾아다녔죠. 그렇게 들어간 곳은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작은 민박집이었어요. 나무 창틀에선 바닷바람이 솔솔 불어왔고 방 한켠엔 딱딱한 요와 꽃무늬 베개가 놓여 있었죠. 그곳에서 우리는 밤을 맞았어요. 처음엔 그저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꿈꾸는 미래, 그리고 함께 살게 될 집 이야기. 말끝마다 자꾸 입술이 가까워졌고 그의 손이 조용히 내 허리를 감쌌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몸을 돌렸죠. 눈을 맞춘 순간 모든 게 자연스러웠어요. 명수가 괜찮아? 그 목소리는 그날따라 더 낮고 떨렸어요. 나는 말 대신 손을 내밀어 그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죠. 그의 입술이 목선을 타고 내려오고 숨결이 쇳골을 훑듯 지나갈 때 내 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깨어났어요. 내 손끝이 그의 등을 더듬고 그의 손이 봉긋한 곡선을 조심스레 지나갈 때 작은 떨림이 몸 전체를 타고 흘렀어요. 그는 천천히 내 중심 가까이 다가왔고 나는 조용히 다리를 벌렸어요. 두렵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라서 그 순간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의 단단한 그것이 조심스럽게 내 안을 찾아 들어왔을 때 내 입에서 아주 짧은 숨이 새어나왔어요. 처음보다 더 깊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나는 두 팔로 그의 등을 감싸 안았고 그는 점점 빠르게 그러나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좋아, 아주 좋아요. 내 속에서 자꾸만 퍼지는 따뜻함에 눈이 저절로 감겼어요. 바깥에선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우리는 그 소리 위에 조용한 신음과 숨소리를 쌓아갔어요. 하룻밤 내내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입술이 겹치고 살결이 밀착하고 뜨거운 중심이 다시 이어질 때마다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천천히 무너졌죠. 지칠 때마다 우리는 잠깐 멈춰 서로를 안았고 숨을 고르며 다시 이어졌어요. 새벽 햇살이 창으로 스며들 때까지 그 사람은 내 위에 있었고 나는 그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눈을 떴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깊은 사랑을 나눴어요. 그리고 그 밤 이후로 내 몸 안엔 아주 작고 조용한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죠.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나는 다음 달이 되어서야 눈치를 챘어요. 배가 아픈 것도 아니고 입덧도 없었지만 어딘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병원에 다녀온 날 나는 그 사람 앞에서 수줍게 임신 소식을 꺼냈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내 손을 감싸쥐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마주보며 말했죠. 우리 솔직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그렇게 우리는 두 집 부모님께 조심스레 상황을 털어놨어요. 예상과는 달리 양가 어른들은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둘이 마음이 있는 걸 어떡하겠니? 책임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자. 그해 가을 우리는 조금은 급하게 결혼식을 올렸어요. 드레스도 턱시도도 간소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단단했죠. 결혼 후 나는 뱃속 아이를 품은 채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어요. 학기마다 등록금, 실습 준비, 교재 챙기며 정호 씨가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옆을 지켰죠. 그리고 마침내 정호 씨는 치과 의사가 되었고 우린 작은 동네에서 첫 치과를 열었어요. 치과를 연 지 몇 달도 안 돼요. 동네엔 소문이 났어요. 젊고 친절한 원장님, 손도 야무져. 사모님이 아주 단아하고 날씬해. 우리 치과는 늘 바빴어요. 대기 의자엔 환자가 끊이지 않았고 접수대엔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그 바쁨 속에서도 나는 가끔 의사 가운을 입은 정호 씨를 바라보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곤 했어요. 하얀 가운 사이로 보이는 길고 반듯한 목, 무표정한 듯 집중하는 눈매, 진료하는 손끝까지 나는 설렜어요. 그건 단순히 아내로서가 아니라 여자로서의 감정이었어요. 직원들이 가끔 속삭였어요. 사모님, 몸매 정말 좋으세요. 아이 낳으셨다면서 말도 안 돼요. 나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남편의 시선이 더 신경 쓰였죠. 그가 내 허리를 슬쩍 지나며 뒷목을 쓰다듬을 때 나는 그 짧은 터치 하나에 온몸이 움찔하곤 했어요. 내 몸매가 좋다는 말을 여러 세게 들었지만 정호 씨가 뒤에서 허리를 감싸며 말해주던 아직도 이렇게 예뻐?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퇴근 후 모두가 떠난 치과 안은 조용하고 느슨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서로를 향해 다가갔죠. 진료 의자에 앉혀놓고 가운 단추를 하나하나 풀던 그 사람. 내 귀를 지나 목선을 훑을 때 나는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쉬곤 했어요. 한밤의 진료실에서 가끔은 재고 창고 앞 작은 의자에서 혹은 접수대 커튼 안쪽에서 우린 짧게 그러나 깊게 서로를 확인했어요. 숨죽이며 입술을 나누고 내 봉긋한 곡선을 감싸주며 그 사람의 단단한 중심이 내 안을 찾아올 때 나는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런 일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분명 부부였지만 여전히 서로를 갈망하는 연인이었어요. 그 시절이 그리운 건 단지 젊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서로를 뜨겁게 안고 서로에게 기대던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이죠. 첫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무렵 정호 씨는 치대 동문회에 나를 데려갔어요. 명수기도 가자. 다들 보고 싶어 해. 나는 망설였지만 출산 후에도 체형이 잘 유지되던 터라 오랜만에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고 나섰죠. 모임 장소에 들어서자 동기들이 정호 씨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정호야, 너 진짜 대박이다. 형수님 몸매 예술이네. 아기 낳으셨다면서? 나는 쑥스럽게 고개를 숙였지만 정호 씨는 오히려 으쓱한 얼굴로 내 어깨를 감싸 안았죠. 우리 명숙이 아직도 발레 가르쳐. 내가 질투날 정도야. 그때였어요. 정호 씨가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데려왔어요. 여보, 인사해. 박성주. 내 치대 동기야. 아, 안녕하세요. 명숙입니다.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짧은 인사만 나눈 그 사람이 박성주 씨였어요. 그날 이후로도 가끔 치대 모임에서 그를 봤어요. 돌잔치, 교수 은퇴식, 작은 동창 모임 같은 자리. 그 사람은 항상 조용했지만 내게는 늘 예의 바르고 가끔 정호 씨 옆에서 웃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죠. 우린 깊은 대화를 나눌 일은 없었지만 서로를 알아보며 고개 끄덕이는 정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정호 씨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나는 그 어떤 동창의 자리에도 나가지 않았어요. 성주 씨도 그 뒤론 더 이상 볼 수 없었죠. 그냥 정호의 친구였어요. 조용하고 무던한 아주 평범한 친구. 그 사람 박성주 씨에 대해 정호 씨가 내게 들려준 적 있어요. 성주는 착한데 좀 답답해. 걔도 참 힘든 시간을 오래 살았어. 대학 때 만난 여자를 정말 사랑했대요. 조용한 성격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다정했던 사람. 그렇게 연애 끝에 결혼했고 성실하게 살아갔대요. 그런데 그 결혼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죠. 아이를 1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끝내 생기지 않았대요. 그 무렵부터 성주 씨의 부모는 며느리를 점점 더 차갑게 대했대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지. 몸도 약하고 집안도 그렇고 아들 고생시키는 여자지 뭐. 그런 말들이 며느리 귀에까지 흘러들어갔고 성주 씨는 그걸 막아주지 못했대요. 말이 없는 사람이라 그저 속으로 삼키기만 했다고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여자가 조용히 이혼을 말했대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서로 힘들잖아.
울지도 따지지도 않고 서로 도장 하나 찍고 끝냈대요. 아이도 없었으니까 법적으로 정리하는 건 금세였다고. 그 뒤로 성주 씨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조용히 진료하고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어떤 날은 병원불도 켜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정호 씨는 한 번 술자리에서 말했어요. 성주는 사람하고 마음을 못 엮어. 끊어져 버린 것처럼 보여. 나는 그 말이 괜히 오래 남았어요. 그렇게 조용한 사람이 그렇게 깊이 아팠구나 싶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내게 그는 그저 정호의 친구였어요. 조용하고 무던한, 그리고 어딘가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 그날은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커피나 한잔 하자며 동네 카페에 들른 평범한 오후였어요. 평소엔 혼자 오는 일이 많은데 그날은 친구들이 먼저 자리를 잡고 나는 계산대 앞에서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그때 문득 창가 자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낮은 머리, 깃을 세운 코트, 그리고 책을 천천히 넘기는 손동작.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는데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박성주 씨? 그도 나를 본 순간 의자에 앉은 채 작게 눈을 크게 떴죠. 명숙 씨? 순간 우리 둘 다 잠깐 말을 잃었어요. 어색하고 낯설고 그런데도 참 반가웠어요. 여기 자주 오세요? 내 거의 매일어. 책 읽으러. 조용해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 근처 살아요. 근데 왜 한 번도 못 봤을까요? 그러게요. 이 동네가 꽤 넓은가 봐요. 짧은 대화지만 어디선가 시간이 툭 하고 흘러들어온 기분이었어요. 내가 커피를 들고 돌아가려 할 때 그가 말했어요. 혹시 연락처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도 드릴게요. 서로의 휴대폰을 꺼내 조심스레 번호를 입력했어요. 오랜만에. 이런 반가운 일이 생기네요. 그가 말했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를 나서며 바람이 스치는데 괜히 볼이 따뜻했어요. 다시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일, 그런 일이 나한텐 다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날부터 나는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게 됐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자연스럽게 다시 마주 앉게 되었어요. 카페에서의 그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그는 먼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은 창가에 앉아 책 읽었어요. 명숙 씨가 떠난 뒤 괜히 자리가 허전하더라고요. 그 문장을 보고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났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도 따뜻했었나? 그 다음 주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다시 만났어요. 그도 나도 딱히 꾸미지 않은 편안한 옷차림이었고 마치 몇 년 전부터 매주 만나왔던 사이처럼 말이 이어졌어요. 성주 씨는 여전히 책 좋아하세요? 이젠 책이 사람보다 편하더라고요. 저는 사람 없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 말에 우리는 같은 속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용히 이어지는 대화 속에 나도 모르게 정호 씨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 사람의 친구. 한때 우리 부부와 함께 모임도 가졌던 사람. 멀리서 조용히 웃고 있던 그 모습이 카페 창가의 실루엣과 겹쳐졌어요. 정호 씨 생각 나죠? 그가 먼저 말했을 때 나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자주 나요. 가끔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요. 그 사람 명숙 씨 진심으로 아꼈어요. 항상 자랑했거든요. 내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지만 그 이상은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만나니까 좋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날 이후 우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카페에서 혹은 근처 공원에서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어요.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나가 있었고
그도 마찬가지였죠. 이제는 카페보다 명숙 씨 볼 생각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웃음처럼 흘렀을 때 나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뺨이 괜히 뜨거워졌죠. 그렇게 카페에서 시작된 인연은 조금씩 조용히 다른 공간으로도 이어졌어요. 오늘은 따뜻한 국물 어때요? 근처에 괜찮은 집 알아요. 저녁 먹고 천천히 걸어요. 함께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고 식사 중에 나누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깊어졌어요. 성주 씨는 한 번도 큰 소리 내지 않았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이에 누굴 또 만나게 될 줄은. 그러게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네요. 그날은 가을이 막 끝나려던 날이었어요.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밤, 작은 이탈리안 식당에서 와인 한 잔씩을 곁들였죠. 내가 먼저 잔을 들며 말했어요. 이렇게 술 마시는 것도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근데 명숙 씨랑 마시니까 괜히 좋은 날 같아요. 우리는 그날 천천히 마셨고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성주 씨가 말했어요. 집까지 걸어가도 돼요? 네, 저도 그게 좋겠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는 나란히 걸었고 와인 기운에 살짝 붉어진 그의 얼굴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말없이 섰어요. 그가 입을 열었죠.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말했어요. 저도요. 참 좋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 조용히 피어나는 느낌. 그 밤, 그 조용한 거리에서 나는 문득 다시 사랑이란 단어를 속으로 한번 불러보았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어요. 돌아서는 그 사람의 뒷모습이 괜히 아쉬웠고, 그래서 문득 물었죠. 오늘은 저희 집에서 저녁하실래요? 성주 씨는 살짝 당황한 얼굴이었지만 곧 잔잔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숙 씨 요리 궁금하네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혼자 먹는 밥엔 정성도 없거든요. 오늘은 이유가 생겨서요. 식탁엔 두 사람이 먹기에 딱 좋은 양의 잡곡밥과 연한 된장국, 구운 가지와 두부조림, 그리고 와인 한 병이 놓였어요. 조명은 조금 어둡게 조절했고 거실엔 잔잔한 클래식 기타 음악이 흐르고 있었죠. 우리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밥을 먹었어요. 젊은 시절 얘기, 정우와의 추억, 각자의 외로움과 익숙해진 혼자의 시간. 명숙 씨 혼자 살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이. 낯설진 않지만 가끔은 너무 조용해요. 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어요. 병원에서 말하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길고 집에 오면 그냥 말을 잃어요. 그 말이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을 툭 하고 건드렸어요. 와인 한 잔 더 드릴까요? 오늘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잔을 채우고 우리는 소파로 자리를 옮겼어요. 나는 조금 그의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는 자세를 편하게 틀며 가볍게 내 손등을 스쳤죠. 그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어요.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 오랜만에 누군가와 가까이 앉아 있어서였을까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요. 저도요. 괜히 긴장되네요. 우리는 둘 다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로 조용한 침묵이 흘렀고 그 속에서 그의 손이 내 손을 감싸주었죠.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숨결이 가까워지고 그의 얼굴이 내 이마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어요. 입술이 아주 살짝 닿았다 떨어지고 다시 조심스럽게 겹쳐졌죠. 그의 손이 등 아래로 내려오며 내 몸을 감싸 안으려 할 때 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그 떨림이 더 깊은 곳의 용기를 건드렸는지도 몰라요. 그날의 공기, 와인의 온기, 그리고 오랜 시간 쌓여온 믿음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천천히 녹였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조심스럽게 내 블라우스를 풀기 시작했어요. 손길은 느렸지만 그만큼 조심스러웠고 진심이 담겨 있었죠. 나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어냈어요. 따뜻한 그의 가슴과 내 맨살이 처음으로 닿았을 때 내 몸은 살짝 움찔했지만 그 떨림은 곧 숨결처럼 번졌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 함께 천천히 침실로 걸어갔어요.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 조명만 남겨둔 방 안. 조용한 음악이 희미하게 남아있던 그 공간에서 우리는 이불 위에 마주 누웠죠. 그의 손이 다시 내 어깨를 감싸고 입술이 내 목선을 따라 내려오던 순간 내 안에서 아주 오래된 감각들이 깨어났어요. 나는 두 팔로 그를 끌어안고 숨결을 나누며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내 중심에 더 가까이 다가오려 했지만 그 순간 그의 움직임이 멈췄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나는 눈을 감은 채 그의 떨리는 손을 잡았죠. 그의 숨소리가 어딘가 불안하게 흔들렸고 그 순간 그가 조심스럽게 몸을 떼며 작게 중얼였어요. 미안해요. 안 서요, 지금 전혀. 그 말은 숨처럼 작았지만 공기보다 무거웠어요.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고 방 안의 온기가 순간 식는 듯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장면 너무 이른 거였을까? 정우의 친구와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그 짧은 순간 자책이 마음 한구석을 휘젓고 지나갔어요. 나는 천천히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에 붉은 기가 스쳐 있었죠. 처음이에요. 이런 건.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낯설 정도로 쓸쓸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고르며 그의 손등을 다시 감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는 눈을 들었고 나는 조용히 덧붙였어요. 저도 사실 아까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당신은 정우의 친구고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잊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그 말에 그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어색한 밤은 흘러갔어요. 며칠 뒤 다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그런 뒤 나는 그를 침실로 데려갔어요. 조명이 낮게 내려앉은 방 안,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잠시 들여다보았죠. 그가 먼저 다가오려 했지만 몸이 마음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나는 그의 얼굴을 감싸며 말했죠. 괜찮아요. 지금은 제가 먼저 해볼게요. 그는 당황스러웠는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나는 조용히 그 손을 내려주었어요. 성주 씨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요. 나는 그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바지 위로 조심스레 손바닥을 얹었을 때 그의 몸이 작게 움찔했어요. 괜찮아요. 지금은 아무 반응 없어도 괜찮아요. 나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천천히 원을 그리며 그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어요. 그의 숨결이 점점 무거워졌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어내며 그의 가슴께를 손바닥으로 눌렀어요. 심장 소리가 느껴졌고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기억나요? 젊었을 땐 이런 터치 하나로도 뜨거웠죠. 나는 허리를 숙여 그의 배 위에 입술을 얹었어요. 그 아래로 살짝 움찔하는 움직임이 느껴졌죠. 그리고 천천히 그의 중심을 향해 손을 내렸어요. 아직 차분했지만 나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심스레 마치 오래된 악기를 다시 꺼내듯 손으로 입으로 그를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그의 숨이 조금씩 거칠어지고 허벅지가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입술을 부드럽게 포갠 채 나는 위아래로 천천히 움직였죠. 편하게 숨 쉬세요. 지금은 그냥 제 감각에 맡겨요. 그의 손이 이불 위를 움켜쥐고 있었고 나는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뜨겁게 입술로 감싸 안았어요. 살며시 눈을 들었을 때 그는 나를 내려다보며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 작은 중심이 조금씩 반응을 시작했고 나는 손과 입을 번갈아 쓰며
그 안에 있는 불안을 천천히 녹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무릎 위에 다시 앉았어요. 이번엔 이렇게 해볼까요? 나는 그의 위에 앉은 채 허리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아직 완전히 반응하진 않았지만 그는 내 허리를 조심스레 감싸며 숨을 내쉬었어요. 명숙 씨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니까요. 당신을 원하니까요. 나는 허리를 조금씩 더 깊이 밀며 그의 중심에 내 몸을 맞춰갔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쥐고 입술이 내 어깨에 닿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그는 달라지고 있었어요. 나는 그의 무릎 위에 다시 앉았어요. 이번엔 확실히 그의 중심은 살아 있었어요. 조심스럽지만 분명한 반응이 허벅지를 통해 내게 전해졌고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허리를 밀어 그의 그것에 닿았어요. 처음엔 마치 긴 숨 같았어요.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는 나를 향해 반응하고 있었어요. 나는 손끝으로 그의 등허리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몸을 밀었죠. 그 순간 뜨거운 것이 내 중심 가까이 닿았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멈췄어요. 명숙 씨, 그가 나를 불렀어요. 그 안에 놀람, 당황, 고마움. 모든 게 섞여 있었죠. 괜찮아요. 나는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그의 단단해진 중심이 내 안으로 아주 천천히 그러나 강하게 들어왔고 나는 무릎 위에서 몸을 살짝 떨었어요. 그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에요. 그의 중심은 지금도 기억이 날 정도로 크고 무게가 느껴질 만큼 묵직했죠. 그리고 지금 그 뜨거움이 다시 살아났어요. 나를 밀고 들어올 때마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참았고 그는 내 허리를 꼭 붙잡은 채 몸을 받쳐주었어요. 그대로 그렇게 내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렀고 그는 점점 움직임을 크게 깊게 가져갔어요. 한 번, 두 번. 내 안에서 부딪히는 깊이에 나는 허리를 뒤로 젖혔고 그의 손이 내 등 아래를 감싸 받쳐주었죠. 명숙 씨 괜찮아요? 그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응, 너무너무 좋아요. 나는 허리를 더 깊이 밀며 그의 중심을 완전히 끌어안았어요. 젖은 중심 깊숙한 곳까지. 그가 들어올 때마다 내 몸은 마치 처음 감각을 느끼듯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땀이 내 허리에 닿을 때 나는 이 순간이 진짜라는 걸 느꼈어요. 그의 움직임은 점점 빨라졌고 나는 그의 넓은 어깨에 팔을 감고 그 속도를 따라갔어요. 숨소리, 피부에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둘 사이에 퍼지는 열기. 우리는 오랜만에 진짜로 서로에게 몸을 맡겼고 그 안에서 다시 감각을 되찾았어요.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그러면서도 조심스럽게 내 안을 꽉 채워왔고 나는 더 이상 숨을 참지 않고 그에게 나를 열었어요. 마침내 그가 크게 숨을 몰아쉬며 마지막 밀어넣을 때 나는 허리를 감싸 안은 그의 팔에 더 강하게 몸을 붙였어요. 그 안에서 작고 진한 떨림이 퍼졌고 나는 그를 아는 채 오랜만에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을 느꼈어요. 그는 이마를 내 어깨에 기대었고 나는 그에게 귓가에 속삭였죠.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그는 숨을 골라가며 웃었고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그 밤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감각도 감정도 모두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창밖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어요. 식탁 위엔 따뜻한 된장국과 갓 지은 밥 냄새가 퍼졌고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죠. 밥이 맛있네요. 그가 말했어요. 나는 웃으며 반찬을 건네주었죠. 정말요? 그냥 있는 재료로 간단히 만든 건데.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 한 숟가락을 천천히 씹었어요. 눈빛은 나지막한 웃음을 머금고 있었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는 상을 치우려 일어났죠. 제가 할게요. 그가 말하며 내 손에서 그릇을 받아들었고 조용히 주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조금 뒤 나는 물티슈로 식탁 위를 닦고 있었어요. 그가 등 뒤에서 조용히 다가와
두 손으로 내 허리를 감쌌죠. 명숙 씨, 그가 낮게 불렀어요. 나는 놀라서 몸을 살짝 돌렸고, 그가 눈을 바라봤어요. 지금 너무 예뻐요. 당신이 여기 서 있는 이 모습이. 그 말에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의 눈빛을 바라봤고, 그는 조용히 내 목덜미에 입을 맞췄어요. 따뜻한 숨이 내 귀 뒤를 스치며 퍼졌고, 그 순간 나는 상 위에 손을 얹은 채 몸을 살짝 뒤로 기대었어요.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천천히 따라 올라왔고, 등 라인을 따라 천천히 오르던 손끝이 어깨 위에서 머뭇거렸죠. 나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성주 씨. 그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당신을 안아도 되겠죠? 나는 고개를 작게 끄덕였어요. 그는 손끝으로 내 허리 아래선을 감싸 안고 살며시 식탁 앞으로 나를 이끌었어요. 그 위에 나를 기대게 하더니 손으로 내 중심을 감싸주기 시작했어요. 놀랍도록 섬세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죠. 입술이 허리를 타고 내 등 아래까지 내려왔고, 나는 조용히 숨을 멈추었어요. 괜찮아요? 그가 낮게 물었고, 나는 몸을 살짝 들어 그의 움직임에 응답했죠.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내 중심 가까이에 얼굴을 대고 숨을 들이마셨죠. 당신 향기가 나요. 그 말에 나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내려왔어요. 그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내 곡선을 지나며 움직였고, 손끝은 앞과 뒤를 오가며 내 안을 열어갔어요. 나는 숨을 멈췄다 쉬며 그의 손끝을 따라 움직였고, 식탁 끝에 손을 얹은 채 온몸으로 그를 받아들였죠. 그가 중심을 향해 입술을 댔을 때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몸을 떨었어요. 앞에서 뒤에서 천천히 감싸 안는 그의 손과 입, 그 모든 것이 내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그의 숨결이 더욱 뜨거워졌고, 손끝이 나를 지나며 머뭇거릴 틈도 없이 확신으로 바뀌어 갔죠. 나는 작은 신음을 삼키며 그의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었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깊고 단단해져 있었어요. 명숙 씨, 올라보세요. 여기 지금 이 자리가 좋아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식탁 위로 천천히 올라섰어요. 차가운 나무결이 엉덩이를 스쳤지만 곧 그의 따뜻한 손이 그 자리를 대신했죠. 그는 두 손으로 내 허벅지를 감싸 안고 가볍게 벌리듯 손을 올렸어요. 나는 그에게 온전히 보여지는 느낌에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제 나도 당신을 느껴볼게요. 그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하며 내 중심 가까이 몸을 밀어왔어요. 그 순간 그의 단단한 그것이 내 안을 천천히 파고들었죠. 식탁은 살짝 흔들렸고, 나는 두 팔로 그의 어깨를 감싸며 몸을 맡겼어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움직였어요. 한 번, 두 번. 내 안 깊숙이 들어올 때마다 나는 허리를 뒤로 젖히며 숨을 뱉었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 말이 입에서 흐르자 그는 더 깊이, 더 천천히 나를 채워왔어요. 그의 손은 내 등을 받쳐주고 한 손은 허리를 감싸주며 움직임을 조절했어요. 식탁 위, 햇살은 유리창 너머로 내려앉고 우리는 그 속에서 말없이 서로를 안았죠. 바깥은 조용했고 우리의 숨결과 작은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어요. 그는 한 번 더 더욱 깊이 몸을 밀었고 그 순간 나는 숨을 멈추며 그의 등을 껴안았어요. 그의 중심이 내 안에서 떨릴 때 나는 다시 한번 여자로 피어났고 그는 진짜 남자로 살아났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내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가끔은 카페에서 책을 읽고 가끔은 시장에서 함께 장을 봤고 주말이면 내가 먼저 연락해 밥을 차려줬죠. 그도 내게 작은 화분을 사다 주고 감자탕을 끓여주기도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젊은 시절엔 하지 못했던
소소한 연애를 다시 시작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명숙 씨 덕분이에요. 그날 당신이 날 믿어줘서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는 그 말을, 이마를 맞대고 속삭였죠.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이젠 자신의 감각을, 마음을 그대로 나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고,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며 살아갑니다. 지금도 아침이면 그는 내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고 나는 그에게 조용히 커피를 내려주죠. 그의 손이 내 허리를 스쳐 지나갈 때면 나는 속으로 생각해요. 이제는 정말 괜찮구나. 나를 여자로 다시 살아 숨쉬게 해준 그 사람, 나는 그와 함께 황혼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따뜻한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자님의 황혼 이야기 기다립니다. 무릇 황혼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